안녕하세요. 세상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다룰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괴짜 경제학의 후속작,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슈퍼 괴짜 경제학입니다. 정말 도발적인 책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해요. 데이터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괴짜 경제학적 사고라는 건데요. 뭐냐면 경제학 도구랑 데이터 분석을 써서 세상 모든 일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는 거예요. 통념에 과감히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진짜 이유, 그 숨은 인센티브를 찾아내는 건데 이게 종종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럼 이 책이 깨부수는 첫 번째 통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타적일까?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선한 마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져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964년에 있었던 키티 제노비스 살인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무려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명을 듣고 사건을 목격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다고 알려졌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은 결국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실험실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독재자 게임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돈을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도 굳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선택을 꽤 자주 했거든요. 이건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경제학의 기본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잖아요. 하지만 이 실험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자마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갑자기 확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결국 중요한 건 주변 상황,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센티브, 즉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가 우리의 이타심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 인센티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들이 정말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이건데요. 백화점 산타랑 거리의 매춘부, 이 둘 사이에 과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바로 둘 다 계절적 수요라는 경제 원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수요가 확 몰리면 그들의 몸값도 같이 뛰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원래 착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인센티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통념으로 넘어가 보죠. 큰 문제는 복잡하게 풀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은 우리가 아주 거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40년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산용열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산모 10명 중 1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병이었죠. 그런데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진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의사들이 시체를 만진 손을 씻지도 않고 바로 아기를 받으러 갔던 거예요. 해결책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염소 소독액으로 손을 씻는 거였어요.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사망률이 1%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가성비 좋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에어백, 정말 첨단 기술이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주겠죠. 그런데 비용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에어백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 훌쩍 넘어요. 자, 그럼 훨씬 간단한 기술, 바로 안전벨트는 어떨까요? 안전벨트로 한 사람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3만 달러입니다. 에어백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이에요.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책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더 싸고 간단하면서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비싸고 복잡한 해결책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슈퍼 괴짜 방식이에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자, 이번에는 좀 더 민감한 주제로 가볼까요? 이 책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우리는 흔히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까보니까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중산층의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재밌는 금융 습관도 발견됐는데 집은 주로 월세로 살고 휴대폰은 있지만 저축 계좌는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금요일 오후에는 돈을 거의 안 뽑는 습관도 있다네요. 바로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 이 책의 제목만큼이나 유명한 정말 기묘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정답은 정말 허를 찌릅니다. 보통 보험은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생명보험 없는 사람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위장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 가장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저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돈은 수조 달러씩 들고 효과는 너무 느려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훨씬 싸고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지구공학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를 공학적으로 손봐서 온도를 낮추자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이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화산 폭발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이 대기 중으로 퍼지면서 지구 전체 온도가 2년 동안 뚝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인공적으로 따라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성층권에 이산화황을 뿌려서 거대한 양산, 그러니까 부디코의 담요 같은 걸 만들어서 햇빛에 반사시키자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생각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거먼 같은 사람들은 이건 절망의 경제학이라고 비판했어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내버려 두고 땜질 처방만 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슈퍼 괴짜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들이 모두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불편하고 논란이 되더라도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가능성을 과감하게 탐색해 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